법률 쪽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상상인 법률사무소 김혁중 변호사님.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기업 법무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뇌가 만든 컨텐츠가 뇌가 100% 주인이 맞나? 컨텐츠를 만든 순간부터 저작권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초상권이라고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조용하는 행위 자체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AI가 또 발달하면서 디지털 명예훼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소장 보내고 빠르게 좀 싹을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전속 계약이라고 하죠. 전속 계약을 하면은 이제 발생하는 수익의 뭐 몇 프로 정도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계약서를 안 써요. 그리고 이미 돈을 어떠한 공동 협업으로 해서 매니지먼트사랑 크리에이터랑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나눠봅시다. 나누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10억을 벌어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대5로 나누기로 했어요 라고 그러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내가 그러면은 5억을 가져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단 말이죠. 그쵸. 대부분은 생각하신다 그렇게 내가 10억의 매출 시켰으면 내가 5억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건비, 뭐 재료비, 뭐 기타 부대 비용들, 저희 간접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홍보 비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회사가 그렇게 그걸 다 부담하고 50%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만약에 초반에 협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두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다 제하고 우리는 영업이익으로 합시다 라고 제시를 할 것이고 크리에이터분은 애초에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5대5면 매출을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는 크리에이터 쪽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협의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기본적으로 협의가 없었으니까. 왜냐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옳다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옳은 거에 답이 없어요. 계약서는 그 옳은 곳에 대한 답을 애초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 명제. 아닌 것은 당신이 그러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계속적인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분쟁이 없었으면 이 회사와 이 크리에이터 분은 이후에도 계속 좋은 관계로 돈을 더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이렇게 한번 관계가 어그러지면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이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서로한테 다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중도에 해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귀책일 때 우리가 위약금을 받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계약서가 없으면 그러한 의무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크리에이터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냐 말로 얘기하는 것밖에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레퓨테이션은 뭐 이미 바닥을 칠 것이고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조건들이 잘 반영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도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계약서를 이제 작성 여부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더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업체죠. 계약서는 줘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약간 거의 독소조항에 가까운 그런 조항들을 넣어놓고 혹시라도 인플루언서가 나 그래 계약서 썼으니까 이거 좀 배송해 주세요, 뭐 CS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거를 계속 재촉을 하면 너 이거 영업방해야. 속된 말로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계약서를 보니까 저도 이 산업에 어느 정도 몸을 담고 있지만 이 산업 자체에도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님께도 그 계약서를 보여드리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보면서 아니 이거를 사인을 하셨다고요? 이 정도였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 또한 정말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계약서를 얼마나 레짓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도 계약이지만 어떤 업체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계약서라는 게 일반 물품 거래 계약서 이런 좀 되게 티피컬한 그런 계약서랑 또 연예 모델 소위 말하는 대중문화 예술인 이런 계약서랑
아무래도 결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을 거 전혀 아니에요. 다르죠. 네. 휴먼 리소스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럼 이런 휴먼 리소스 계약서에 대한 그 핵심,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익 배분 구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영업이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기간은 뭐 어느 정도로 하는 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 연예인들이나 배우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아무래도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당하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한 여러 좀 몇 가지 좀 고려할 만한 팁들,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약서가 얼마나 잘 작성되는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냥 이제 계약서 이제 뭐 매니지먼트 회사들 뭐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분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아니면은 그 MCN 회사들한테 이제 받았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도 대체 이거를 들고 뭐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 그러니까 계약서가 이제 많이 써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무서워하세요. 왜 이렇게 뭐가 많이 있지? 이만큼 나를 목줄을 조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더 문제는 별거 안 써 있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정말 그 별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 공란 부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러면은 이게 모든 계약은 누가 유리하냐면 돈을 들고 돈을 나눠 주려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안 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냥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이제 대원칙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증해야 되죠. 그쵸?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이 돈을 받으려는 입증을 당신이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뭐 계약서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관행상 이거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주장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먹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 잘 작성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꽤 촘촘히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검토를 항상 받으시는 걸 저는 제안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좀 너무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또 다 이렇게 중요한 거 많이 짚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장 먼저 좀 점검해야 할 기본 법률, 뭐 협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게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서도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히 협업을 할 때 이 협업이 단기 프로젝트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시면 이제 공동 개발 계약 같은 거, 공동 브랜드 개발 계약 이런 것들 ODM 같은 거 같은, 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계약서가.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근래에도 이제 꽤 인플루언서 분이 계신데 이제 꽤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인플루언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공동 브랜드 개발 계약을 그리고 개발 및 운영을 같이 하는 그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 계약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뭐 그런 조건들은 대충은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조건도 갈라질 때 조건도 협의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행히 잘 됐어요. 그건 잘 됐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랑 유사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협업을 하면 안 되고 공동 구매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러면 굉장히 그런 숫자적인 조건이 아닌 의무 조항들을 많이 붙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서도 잘 작성이 돼야 되고 검토도 필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번은 전문가한테 변호사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한테 한 번은 검토를 받고 그거에 대한 분쟁을 하되 분쟁 또한 이제 당사자들끼리 계속 얘기가 되면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저한테 의뢰해 주시고 이제 자문 계약까지 지금은 아예 맺어서 하고 계신데 만족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변호사가 내 의견을 받아서 상대방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감정적인 것들이 좀 덜 섞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감정적인 것들이 올라간 것들이 조금 내려가고 나면은 정말로 객관적인 팩트와 숫자만으로 얘기를 해서 논의가 돼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좀 유리한 부분들,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당연히 계약서도
뭐 본인이 잘 검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니까 법률 전문가와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여기서 뭐 변호사님도 너무 사례를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런 좀 뭐랄까 정직하지 않은 업체에 함께 파트너십으로 몸을 담궜다가 실제로 논란이 터지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 들어서 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기 자체가 지금 솔직히 불경기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화점 아울렛, 저도 백화점에서 뭐 물건 구매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비싸니까 일단은 정 가잖아요. 근데 그런 병행 수입의 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가 제가 서치해 보기로는 그 브랜드사의 가격 독과점 방지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당연히 병행 수입 상품이 조금 더 부담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을 수 있고, 그래서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진행을 하시는 커머스 인플루언서 분들도 되게 혹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 브랜드사들이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그 벤더사들한테 이제 고소장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이건 가품이다 하면서. 근데 실제로 가품인 사례가 종종 생겼고요. 그러니까 벤더사도 벤더사인데 인플루언서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레퓨테이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업종인데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하락을 해버리면 본인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고, 만에 하나 뭐 소송을 이겼어. 근데 이미지가 이미 다 훼손이 되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품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법적 공방에 좀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져야 할 좀 포지션? 그러니까 뭐 벤더사로부터 어떤 포지션, 그렇다고 너무 벤더사랑 척을 지거나 이러면 또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좀 대응 팁, 뭐 자세 정도가 조금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어떠한 그 벤더사와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이 뭔가 협업을 할 때 뭐 광고를 받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동 구매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물건을 받아 파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뭔가 내가 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이었다가 크리에이터가 된다,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내 목에 거는 목줄을 내가 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목줄이라기보다 계약서는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칼이나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총이나 방탄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만 아니요, 양쪽한테. 그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인이랑 아이랑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맨주먹으로 싸움을 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기가 때려봤자 성인은 뭐 맞아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만약에 성인이 수가 틀리면 싸움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아기한테도 뭐 총을 줬는지 아니면 칼을 줬는지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준다, 저 사람한테 해를 뭐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준다고 한다면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싸움이 발생하면은 서로가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에서 적정한 계약서인지를 한번 검토받는 그런 필요성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초반에 제품 자체를 셀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브랜드가 됐든 아니면 뭐 중소기업 제품이 됐든, 그리고 이 제품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라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핸디캡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장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왜냐면 저도 말씀 들으면 딱 들었던 생각이, 그 제품을 유통하는 벤더사와 그 인플루언서가 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연대 책임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인플루언서는 100% 피해자인 거고, 그 벤더사는 그 법률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주체인 건데, 그 벤더사가 막말로 갑자기 뭐 잠수를 타버려, 뭐 법률 대응 뭐 너 알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레퓨테이션에 스크래치가 될 수도 있다.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법과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라는 게. 그러다 보면은 되게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이 되게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부분, 심지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감도 당연히 클 수 있고요. 처음 네. 내용 증명을 받아볼 때, 뭐 경고장 받아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위축이 되어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뭐랄까 격려, 네. 응원, 너무 법을 좀 무서워하지 마라. 야, 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덕담처럼. 제가 처음에 이제 나 변호사로 일할 때 이제 있었던 그 사무소에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김 변호사, 이게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다니더라도 자영업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그만큼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닥친 문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또 다닐 때는 잘 몰랐고 이제 개업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아, 이렇게 온갖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신경 쓰고 해결해야 될 게 태산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제가 개업을 하면서 느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의 고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서두로 꺼낸 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정말 이런 일도 겪는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마음으로는 사실은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별일 이런 다른 사람 안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라고 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안 되는 사업에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잘 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 되는 사업은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누가 돈 달라는 소송 말고는 뭐 들어올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되면 저기서 딴지를 걸고 여기서 태클을 걸고 뭐를 하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발생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겪어야 되는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꽁꽁 싸매고 계신다고 어차피 해결되는 문제는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법률적인 거는 뭐 저 같은 변호사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뭐 세무나 아니면 다른 뭐 인사나 아니면은 또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각각의 또 전문가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립하고 나머지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소싱을 맡기면서 사실은 해결해 나가야지만 경영에 전념할 수 있고 그 동력이 잃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건 빠르게 외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나의 또 그 마음의 원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가장 큰 또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잘하는 것만 하자. 그럼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잘하는 게 한두 개라도 있는 게 얼마나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네네. 그리고 뭐 10개를 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인플루언서 분들은 끼가 있으시고 능력, 뭐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경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분들, 믿을만한 협력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더더욱 큰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곱하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김혁중 변호사님과 저희 인플루언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좀 법률적인 여러가지 팁, 그리고 좀 여러가지 좀 어드바이스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다양한 예시와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엔 되게 좀 뭐랄까 딱딱하고 뭐 좀 위험할 것 같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변에 법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있을수록 더더욱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오히려 좀 말랑말랑한 형태가 오히려 법이다 라고 좀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팁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서 보다 본인의 크리에이티브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게 롱런 멀리 갈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항상 투명하고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문화 선도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엣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분 모셔서 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